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 중에 우리의 미래 생활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 청년 세대란 참고로 만 19세에서 34세를 의미한다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2050년에 청년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이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1990년에 청년의 비율이 31.9%, 숫자로 보자면은 거의 1,400만 명가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1,000만 명가량으로 줄어들었고요. 문제는 2050년에 어떻게 된다? 이게 500만 명 정도로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비율로 보시더라도 전체 세대 중에 20%를 차지하던 게 11%로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 청년들이 얼마나 앞으로 희귀해질지를 보여주는 장표가 아닐까 싶어요. 노인들만 엄청 많아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청년의 비율이 11%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재미난 자료. 청년들의 몇 퍼센트가 결혼을 안 했을까요? 19세에서 34세. 자, 보시게 되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86.1%, 여성은 76.8%가 미혼입니다. 자, 이 수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2000년, 20년 전을 보세요. 62.4%에서 거의 20% 넘게 늘어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가량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결혼을 예전에 비해서 안 하는 거고요. 이거를 연령별로 봤을 때 19세에서 24세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때는 결혼을 옛날에도 안 했으니까.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입니다. 30살에서 34살 사람들. 2000년만 하더라도 18.7%만 미혼이었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미혼이라는 것이 통계청 결과에서 나타났어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이 몇 살이냐면은 남성과 같은 경우에는 33.7세, 여성은 31.2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30대 초반이 평균 초혼 연령인데 그들의 미혼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한마디로 결혼을 늦게까지도 안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표예요. 자,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출산도 안 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인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늘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는 동거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 선택지가 결혼 하나인 것이 우리나라의 득보다는 해가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나중에 독거노인이 됐을 때 그 돌봄 부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우리나라 미래에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청년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지금 혼자 살고 있을까요? 자, 맨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혼자 사는 청년들의 비율, 1인 가구의 비율인데요. 20.1%예요. 20년 전에 비해서는 3배 이상이 늘어났고, 여전히 부모님과 동거하는 청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절반 이상으로 많은데 2000년에 비해서 10%가량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부부 가구, 보라색을 보시게 되면은 20년 전에 비해서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30대가 되어서도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이런 비율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부모님과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더라도 독립해서 혼자 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들이 왜 혼자 사는 걸까요? 이유 1위는 본인의 직장 때문에가 전체적으로 제일 많았고요. 2위가 학업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독립된 생활을 누리고 싶어서 혼자 산다는 비율이 2위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젊을 때 혼자 사는 거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늙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들이 혼자 살게 되면서 돌봄도 받지 못하게 되고, 아플 때 도움도 못 받고, 독거노인이 됐을 때 고독사에 대한 문제도 우려가 된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고독사 컨텐츠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들의 몇 퍼센트가 지금 수도권에 거주할 것 같으세요?
자, 비율로 보시게 되면 점점 늘어나가지고 2020년 기준 53.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옆쪽에 중부권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약간 늘어난 그런 수준이고, 호남, 영남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다가 김포 편입하고, 하남도 편입하고, 광명도 편입하고, 이렇게 해서 더 크게 만들게 되면 이 청년들이 사는 비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가 우리 미래에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주지를 옮긴 청년들은 보통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수도권에서도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60%가량이 중부권으로 이동을 했고요. 나머지 20%가량은 호남, 영남으로 이동을 했고, 또 이제 중부권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거의 뭐 80%가량이 이동을 해버렸고, 영호남은 거의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호남에서 이동한 친구들 보시게 되면 수도권 역시나 74%가량, 중부권 16%, 영남권으로는 거의 가지 않았고요. 영남권에서 이동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거의 대부분이고, 역시나 호남권은 가지 않는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래저래 호남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다라는 점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미래 호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늙은 지역,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 될 건 거의 뭐 확실한 것 같고요. 저도 강의 때문에 가끔 호남 지역에 가다 보면 놀라는 게 갈 데가 없어요. 잠깐 커피 마실 때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너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청년들이 앞으로 과연 갈까? 좀 시나리오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들 친목 활동이 예전에 비해서 늘었을 것 같으세요? 줄었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계속 모이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친구도 사귀고 연애 기회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조사 결과는 다르더라고요. 위쪽 보라색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비해서 친목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 근데 이 우측 자료 보세요. 친목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전 국민에 비해서 청년들의 친목 비율이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친목 활동을 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교 활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쭉 늘어난 부분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문화 활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청년 세대는 종교, 친목 활동보다 문화 활동을 많이 하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청년들의 몇 퍼센트 정도가 요즘은 대학을 졸업을 할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남성은 47.8%, 여성은 58.4%가 대학을 졸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2015년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가 되고 있는 게 또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또 경제 활동에 참여 중인 청년들의 비율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역전이 되더라고요. 대학 졸업 이상은 여성이 더 많았는데 경제 활동은 남성 친구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또 역전이 됐다라는 게 흥미로워요. 그래도 그 폭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흥미롭죠? 여성이 교육은 더 많이 하는데 경제 활동은 덜 한다. 아무래도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휴직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여성 청년의 경제 활동을 높이는 것도 한국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계청에서 또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를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약 30년 뒤에는 지금보다 청년들의 수와 비율이 절반가량으로 떨어진다라는 점. 자,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을 위한 내수 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젊은 인력도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미래의 K-팝 열풍이 지금처럼 괜찮을까도 사실 의문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청년 미혼율이 86.1%거든요. 이게 앞으로의 사회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클 것인가. 자, 결혼과 출산 관련된 산업들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패밀리카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 육아 산업, 가족 여행 같은 것들은 앞으로 기대해보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세 번째, 청년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추세로서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위기와 기회는 뭐가 있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기회라고 친다면은 뭐 오늘의 집처럼 집 꾸미기 산업,
아니면 취미 산업 같은 건 괜찮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들이 늙었을 때 독거노인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고독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우려거리다. 그 부분은 제가 컨텐츠로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계속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니까 수도권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덜 몰리게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갖고 요즘 여야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청년들은 일자리와 연애, 문화생활 등을 위해서 계속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수도권은 어떻게 보자면 미래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다 이제 고령자들만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자, 이거를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된다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에서 많은 배려가 필요한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통계청 자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미래에 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십니까? 좋은 변화가 예상이 되시나요? 아니면은 우울한 변화가 예상이 되시나요? 정말 상황은 쉽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댓글 의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